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공회대 가시 이지영입니다. 4월 22일 평택항에서 일하던 이선우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을 더 살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문 대통령은 그 이전 고 김용균 노동자의 가족에게도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중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죠.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계속 죽어가는데 왜 대통령은 다짐으로밖에 끝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대통령의 권력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근본적 원인이 노동자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택항에서는 현재까지 사고가 난 컨테이너 하나를 제외하고 다른 개방형 컨테이너들을 안전 점검도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소 녹슬어 있던 개방형 컨테이너의 안전핀이 이번 사고의 주 원인인데도 말입니다. 해수부는 평택항에는 외국 기업이 소유한 컨테이너만 있기 때문에 조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평택항 주변은 자유무역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각종 세금과 임대료를 감면받습니다. 혜택은 주지만 관리하기는 어렵나 봅니다. 올해 1월 경기도는 2조 3,326억 원을 들여 평택항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발 사업은 해수부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택항의 국제항 위상에 걸맞은 신국제 여객터미널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국도를 확장하고 철도도 조성한다고 합니다. 개발 계획은 휘황찬란하게 내어놓으면서 왜 안전관리는 이런 식으로 했는지, 사람이 다치고 죽어가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한 개발이고 자유인지 묻고 싶습니다. 평택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14개 무역항을 조사해보니 4년 동안 일하는 노동자는 약 5% 감소했지만 산재는 25%나 늘었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비정규직 숫자가 6년 만에 최고, 2019년에는 12년 만에 최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산재 사망 수는 882명으로 또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는 안전모가 없어 죽거나 과로로 죽은 노동자들도 존재합니다. 결국 이것들은 청년과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 남은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듣지도 안전장비를 착용하지도 못하는 것, 목숨을 위협하는 직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러다 다치고 죽는 것, 혹은 자식의,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는 것일 겁니다. 이를 보면 이선우 노동자의 죽음은 그냥 운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었던 축적된 위험의 결과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그의 죽음은 개인의 특수한 사고가 아니며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달 노동자, 물류센터 노동자, 고객센터 노동자 등 전국 곳곳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같은 이유로 멸시받고 다치고 죽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자의 인권보다 기업의 이윤이 더 중요한 사회, 죽지 않을 자유보다 돈 벌 자유가 더 중요한 사회를 탓합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첫째,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끊어내라. 고 이선우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현재 하청 노동자들은 가장 위험하고 힘든 일을 떠맡고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하청 노동자가 원청 노동자보다 산재율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하라. 결국 근본적 원인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는 비정규직 제도에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장 내에서 차별받는 것은 물론 고용불안 때문에 노조 가입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고독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 일터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취업 경쟁 시장에서 우리를 상품으로 전락시킨, 또 좌절감과 위태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놓은 사회, 무관심과 무책임의 신자유주의 폭력은 청년과 노동자를 더 쓸쓸하게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정부가, 사회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